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신체적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채워지지는 않는데 빠지기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근육이 빠지게 되겠고요. 근육이 빠지면 체중도 덩달아 빠지게 되고요. 또 철근도 씹어 먹을 것만 같았던 치아도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머리카락 모발입니다. 네, 오늘 다뤄볼 이 탈모 때문에 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요즘은요, 또 20, 30대 젊은 층에서도 탈모인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감도 떨어지고요, 대인관계에 불편함도 느끼면서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죠. 그 많던 머리카락이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TV 메디컬 약속 오늘 이 시간 탈모의 치료와 예방 그리고 탈모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오늘의 주치 소개하겠습니다. 모발 이식센터 김문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탈모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닙니다만 정신적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할 텐데요. 이 부족한 머리숱 때문에 맞선 자리에서 퇴짜 맞기도 하고요. 또 심각한 우울증을 겪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개그 프로그램에서 또 이게 많이 소재로 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희화화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당사자가 아니면 고충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기도 합니다. 교수님, 실제로 이 모발 이식센터 찾는 분들 많은 고민과 또 고충 가지고 찾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바야흐로 탈모 인구가 1,000만의 시대라고들 하죠. 1,000만이나요? 예. 대개 한 30대가 되면 한 30%, 그리고 50대가 되면 한 50% 정도가 탈모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점차 변하면서요, 탈모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런 그 문제들로 찾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십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20대 젊은 분들이 훨씬 더 고민이 많으신데요. 대개 보면 20대가 되면 곧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직장 생활을 시작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외모에 고민이 많은데, 특히 그 중에서도 탈모가 진행이 되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1,000만 인구의 탈모라고 하셨는데, 과연 이 탈모를 어디까지를 탈모라고 봐야 될지도 상당히 좀 의문이군요. 자고 일어나면 베개 밑에 머리카락이 빠져 있다든지, 빗질 나고 나면 또 많이 빠지기도 하는데, 이 또한 전부 다 탈모로 봐야 될 텐지요? 예, 일반적으로 머리카락은 평생 동안 계속 자란다고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머리카락은 계속 어느 정도 자라다가 또 한번 빠지고 또 자라나고 하는 사이클링을 계속 평생 동안 하게 됩니다. 대개 머리카락이 한번 자라게 되면 한 달에 1cm씩 정도 자랍니다. 그렇게 해서 한 6년이나 7년 정도 이렇게 자라다가요, 한번 빠지게 되고 또 한 3개월 정도 쉬었다가 그 밑에서부터 또 새로 뿌리가 만들어져서 또 새로 자라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도 사실은 머리카락이 계속 이렇게 사이클링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씩은 빠지긴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한 하루에 100모 정도 이하로 빠진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감는다든지 그랬을 때 갑자기 좀 어느 순간에 머리카락이 좀 많아지는 것 같다. 그리고 이불이라든지 혹은 베개에 머리카락이 점점 떨어지는 숫자가 많아지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탈모를 의심을 하고 그때부터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탈모가 왜 생기느냐를 두고 의견들이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탈모로 이어진다는 말도 있고요. 할아버지가 탈모면 손자에게 이어진다. 이렇게 한 대를 걸러서 간다는 이런 말도 있는데, 일단 저희가 근본적인 원인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예, 탈모의 근본적인 원인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유전, 그리고 두 번째는 남성 호르몬, 그리고 세 번째는 스트레스와 같은 환경적 요인,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모든 남자라면 남성 호르몬이 나오고요. 일반적으로 누구나 스트레스도 어느 정도는 받으니까요. 사실은 가장 큰 차이는 유전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남성형 탈모를 일으키는 유전자를 아직까지 찾고는 있는데요.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한 개 혹은 2가지가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개의 유전자가 관여하는 것이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직 어느 것도
제대로 밝혀진 것은 없겠습니다. 네.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남성형 탈모를 크게 진행되는 패턴을 크게 한 두 가지 쪽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이렇게 앞에서부터 이마 라인이 이렇게 점점 차츰차츰 올라가는 그런 경우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정수리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마치 덜불 번지듯이 이렇게 조금씩 내려오는 네. 그런 쪽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고요. 이렇게 되게 앞에서부터 올라가는 경우에서 우리가 1단계에서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이렇게 7단계까지 분류를 하고 있겠습니다. 예. 탈모에서 남성 호르몬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이 DHT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이 지금까지 탈모를 일으킨다고 잘 알려져는 있고요. 그래서 사춘기 이전에는 대머리가 되게 없죠. 남성형 탈모가 없는데 여기 그래프에 있듯이 이 사춘기 이전에는 아주 남성 호르몬이 굉장히 낮은 수치로 유지를 하고 있다가 사춘기가 되면서 급격히 이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남성형 탈모도 같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탈모인에서 남성 호르몬 수치가 혈중 수치가 높은 게 아니냐 이렇게들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실험적으로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해보면 탈모가 있다고 해서 꼭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 이후에 남성 호르몬에 대한 조직의 반응 정도가 탈모가 있는 분에서 좀 더 차이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남성형 탈모를 일으키는 남성 호르몬은 우리가 DHT라고 하는 이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DHT 호르몬이 가장 중요한 호르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DHT 호르몬 때문에 이 탈모가 일어나게 됩니다. 탈모가 일어난다고 하면 흔히들 이렇게 머리카락이 빠지고 그 자리에 머리카락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탈모는 이렇게 빠지고 나서 그 다음 사이클에서 더 가늘어지고 또 그 다음 사이클에서 점점 가늘어지고 이렇게 차츰 이 솜털로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남성형 탈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DHT라는 호르몬이 원래는 이 사춘기가 되면서 확 올라가면서 우리 몸에 사실은 다른 부위의 털들은 좀 더 많이 자라게 됩니다. 사춘기 되면서 나는 몸의 털들은 모두 이 DHT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이 수염이라든지 몸의 털들은 더 많이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이 탈모 유전자를 가진 사람의 두피에서 머리카락들이 이렇게 차츰 가늘어지고 빨리 빠지게 되는 그런 것을 남성형 탈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교수님께서 말씀 중에 이 호르몬 변화가 가장 크게 일어나는 시기가 아무래도 사춘기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요. 예. 그렇다면은 탈모도 그 시기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실제 찾는 환자들의 연령이 젊으면 어디까지? 예, 대개 한 20대 초반, 20대 초반. 예, 일찍 오시는 분들은 고등학교 고3 시험을 치고 오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요즘에는 고등학교 때도 탈모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가끔 있기는 합니다. 네. 교수님, 이건 또 추가적으로 좀 오해가 있기도 한 질문일 것 같은데요. 네. 군대 다녀온 분들 같은 경우에는 헬멧을 이렇게 오래 쓰다 보면은 예. 탈모가 진행된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를 예. 들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예. 하십니다. 군에 가서 헬멧을 써서 그렇다. 예. 네네. 혹은 모자를 쓰게 되면 탈모가 더 진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많이들 질문을 하십니다. 예. 그런데 과학적으로는 헬멧을 쓰거나 혹은 모자를 쓰기 때문에 탈모가 더 진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군에 가는 시기가 이 남성 호르몬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탈모가 진행되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기의 문제였던 거지 모자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탈모와 관련해서요. 오해와 진실을 좀 몇 가지 풀어볼까요? 예. 가장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샴푸를 쓰면 탈모가 더 빨리 진행을 한다. 그렇죠. 네. 그렇게 그 중에서도 이 샴푸 자체가 이 나쁜 화학 물질들이기 때문에 이 샴푸가 아주 모발에 좋지 않다 이렇게들 말씀들 하시는데요. 샴푸가 그렇게 빠진다고 하면 모든 여자분들이 머리가 다 빠지거나 그래야 네. 될 건데 그렇진 않은 것을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샴푸 자체가 탈모를 더 빨리 진행을 하거나 혹은 발모 샴푸가 그 탈모에 도움이 되거나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머리는 이렇게 하루에 한 번만 감아야 되느냐
아는 이렇게 탈모가 진행이 되면 또 머리가 떡이진다, 기름기가 많아진다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실제로 머리를 하루에 뭐 한 번 감거나 혹은 두 번 감거나 뭐 세 번 감거나 그것이 탈모에 영향을 주지는 실제로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렇게 파마나 혹은 염색을 자주 하면 탈모가 더 빨리 진행된다. 이게 또 흔히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비슷한데요. 이제 파마약이나 혹은 염색약 자체가 이 독하다. 두피에 아주 깊숙이 침투하지는 못합니다. 이게 되게 이제 나와 있는 모발에 이렇게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파마나 염색을 자주 하면 모발이 손상을 입어서 이렇게 끊어지거나 특히 더 가는 머리카락에 더 빨리 손상을 입기 때문에 탈모가 더 빨리 진행된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모근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환자분들이 오시면 하는 말씀 중에 네. 특히 20대 젊은 분들 중에 하는 그 탈모가 있는 분들한테는 파마나 염색을 하고 싶을 때 하라고 합니다. 모발이 있을 때 즐겨랍니까? 있을 때 즐겨라. 이게 저희 모토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피지 이야기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피지가 모공을 막아서 탈모가 된다. 이렇게들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렇진 않고 아까 그 DHT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이 탈모가 일어나면서 모공은 점점점 가늘어지게 하는 반면에 그 모공 주변에 있는 그 피지선은 오히려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커지고 분비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지 분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끈적끈적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피지 자체가 탈모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은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 모낭의 구조를 보실 텐데요. 여기 모낭의 뿌리는 평균적으로 보면 한 5mm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피부 입구에서부터 저 밑에 여기 그 뿌리까지 이 길이가 한 5mm 정도 되는데요. 예. 우리가 어떤 그 파마약이라든지 혹은 염색약이라든지 혹은 샴푸를 해서 어떤 물질이 그 가장 중요한 이 머리 뿌리 이 끝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 네. 굉장히 힘들겠죠. 여기 침투하는 게 굉장히 실제로 힘듭니다. 막상 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 질문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두피를 잘 관리하면 탈모를 뭐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명제가 성립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아주 힘든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뭐 두피 관리를 한다, 예. 혹은 두피에 주사를 맞는다, 예. 이렇게들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그 탈모를 접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은 어떤 약물 치료를 하거나 혹은 수술 치료로 접근을 할 때도 앞으로 10년 후에 어떨지 혹은 20년 후에 내 모습이 어떨지를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럼 탈모 약이냐 모발 이식이냐 이제 환자분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더 적절한 치료법이 각자 다른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예전에는 이렇게 환자분들이 오시면 수술을 먼저 해주세요. 나는 네. 약은 먹기 싫고 수술을 먼저 해주세요. 이렇게들 많이들 사실은 저희 센터에 오시게 되는데요. 왜 그러시나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래서 그 고혈압이라든지 혹은 당뇨라든지 이런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약을 한번 먹게 되면 평생 먹어야 된다. 네. 혹은 아주 특히 탈모약도 평생 먹거나 혹은 아주 장기적으로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약을 오랫동안 먹는 데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약은 먹지 않고 수술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요. 실제로 수술만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머리카락은 계속해서 빠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 기존에 있는 머리카락을 지키거나 혹은 기존에 있는 머리카락을 좀 더 많이 자라게 하려면 약물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약물 치료하는 것이 제일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이후에 이 뭐 수술로 접근을 할 건지 그렇게 정하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약물 치료는 우리가 크게 우리가
그 남성형 탈모에 쓸 수 있는 약이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피나스테라이드나 혹은 두타스테라이드라고 알려져 있는 이 DHT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을 직접적으로 생성을 억제하는 그런 약제를 쓰게 되고요. 또 하나는 미녹시딜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미녹시딜이라는 이렇게 제제는 원래는 이 고혈압 치료제로 개발이 되었고요. 아직도 이 그 미녹시딜이 어떻게 해서 이 발모를 일으키는지는 아직 잘 밝혀져 있지는 않고요. 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인데요. 이 약물 복용하는 동안 한 5년 동안 이렇게 꾸준하게 추적 관찰을 해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이렇게 본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위에 이렇게 노란색 그래프가 이 실제로 꾸준하게 약물 복용한 경우고요. 약물 복용을 하게 되면 한 6개월이나 혹은 1년 정도 복용 후에 그때부터 약물의 효과를 발휘를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한 2달, 3달 이렇게 드시다가 별로 효과 없네 이렇게 하고는 끊게 되는데요. 실제로 약물 치료할 때는 이렇게 그 꾸준하게 그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1년은 최소한 복용을 하셔야지 그때부터 효과를 보시게 되고요. 그리고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꾸준하게 복용하는 동안에 이 약제의 효과가 유지가 됩니다. 이 반대로 이 초록색 점처럼 이렇게 약제를 복용하지 않는 가짜 약을 복용한 경우에 보시면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원래 프로그램대로 이렇게 한 5년에 걸쳐서 꾸준하게 이렇게 빠지게 되고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약제를 복용한 그룹과 복용하지 않은 그룹에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약물 복용으로만 한 8개월 정도 지났던 환자분이십니다. 보면 치료 전과 혹은 치료 후에 꽤 차이가 많이 나시죠. 그래서 본인도 이렇게 한 8개월 동안 약물 복용 처음에는 약 드시라고 할 때는 이렇게 반신반의하시고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데요. 본인도 이렇게 한 8개월 후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시고 꾸준하게 사실은 복용을 하시는 경우입니다. 대개 저희 우리나라의 환자분들 경우에 약물 복용을 하면 한 90%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다 효과를 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사실 뭐 탈모약 앞서 길게는 10년 넘게 이렇게 복용하신 분들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장기 복용을 하면 몸에 좋지 않다. 이래 가지고 성 기능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오해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우선 오랫동안 복용을 해도 효과가 있느냐? 예. 이게 2004년도 사실은 이 사진이 제 사진입니다. 제가 40 되었을 때 2004년도에 예. 탈모가 정수리 쪽에 이렇게 손바닥만큼 이렇게 빠지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때부터 이 약물 복용을 해서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약제 복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모발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은 하지 않았고 약물 치료로만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복용을 해도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복용하신 분들도 사실은 이렇게 복용을 하다가 끊게 되면 다시 빠지는 걸 느낀다. 이렇게 몇 달 지나면 느끼세요. 그래서 다시 복용을 하고 또 이렇게 끊었다가 또 복용하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들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장 문제라고 하는 게 성기능 장애들을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론 이제 나이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런 성기능 장애는 전체에서 한 5% 정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물론 이제 40대 이후가 되면 조금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심각한 경우에는 약제를 끊으면 다 돌아오게 되는 그 부분이니까요.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고 탈모약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셔야 되니까 사실은 몸의 다른 부분에 부작용이 없어야지 사실은 오랫동안 복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부모님 같이 오셔서 아기를 가져야 되는데 가임기 남자들한테 이게 혹시 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들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에 아기를 가질 수도 있고 아기를 가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정자 검사를 했을 때 가장 아기를 가지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정자의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약제 복용을 해서
정자의 모양이 바뀐다거나 이상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이 약은 복용을 오랫동안 해도 정자의 모양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정자를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약제 복용을 해도 아기를 가지는데 실제 지장은 없다고 하고요. 특히 젊은 분들에서 이 정자의 개수나 혹은 정액의 양 그리고 정자의 운동성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이 약이 나온 지가 20년이 넘었고요. 네. 20년이 넘는 동안에 전 세계의 남자들이 이렇게 복용을 해왔고, 그 중에서는 뭐 아기도 많이 가졌고, 그랬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약제 복용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기를 가지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대개 한 2달 혹은 뭐 길게는 한 3개월 정도만 끊어도 전혀 이제 약효는 없으니까요. 걱정하지 않고 드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일부에서는 이 여자들이 이 약의 가루를 뭐 그 만져서도 되지 안 된다 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예. 이게 또 뭐 그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여자 환자에서도 이런 이 약제를 드시는 분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이거 복용을 해도 크게 임신한 상태가 아니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탈모에 대해서 사람들 사이에 관심이 진짜 높습니다. 근데 사람들 사이에서 떠도는 소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요, 어느 날 제가 다른 신문을 한번 봤는데, 네. 검은 콩이 이게 또 머리를 까맣게 해주고 머리를 나게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진짜인가요, 그게?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많이 믿으시죠? 네네. 꼭 검은 콩 아니어도 콩에는 이소플라빈이라든지 이런 그 항산화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이 콩 자체를 많이 평소에 드시면 실제로 이 이소플라빈이나 이런 것들이 그 약한 여성 호르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남성형 탈모를 좀 늦추거나 하지만 근본적으로 남성형 탈모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육류 섭취를 많이 좀 하는 것보다는 이제 육류 섭취를 좀 줄이고 좋은 항산화 물질들이 많은 그런 야채나 혹은 채소 같은 것들을 많이 드시는 게 훨씬 더 머리에도 좋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모든 탈모에 보면 어성초 이야기가 빠지지 않거든요. 이것도 탈모 예방되나요? 어성초를 좀 섭취하는 거나 뭐 바르거나.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그래요? 예. 뭐 저희가 수백 종류의 약제들을 실제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어떤 물질들이 탈모에 도움이 되는 물질들이 있는가 스크리닝을 했었습니다. 연구를 하셨군요. 그럼요. 저희가 한 50종류 정도를 추출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면 한 5종류 정도는 어느 정도 효과가 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대부분 그런 물질들은 어떤 아주 특이적인 반응보다는 되게 항산화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의 대부분인 것 같고요. 발모 자체라든지 혹은 남성형 탈모 자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인적으로 좋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은 아마 거의 찾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독일인들이요. 네. 아유, 풍성하대요. 알고 보니까 그 맥주 효모에 관련돼서 예. 아주 가까이 접하기 때문에 예. 그들은 좀 음료수처럼 마시니까 맥주를요. 예. 맥주 효모도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막걸리 효모를 먹는 게 그래요?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크게 탈모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맥주 마신다고 머리 나는 건 아니다. 맥주 자체에는 효모가 없고요. 그래요? 예, 효모를 드시려고 하면 생막걸리를 드시는 게 훨씬 생막걸리에는 효모가 들었죠. 그래서 막걸리에 들어있는 효모나 맥주에 들어있는 효모나 사실은 같은 효모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잠깐에 과음하면 안 됩니다. 탈모에 대한 속설들, 또 예방식품, 예방음식에 대한 오해와 진실들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떠도는 민간 요법만 찾다 보면은 또 치료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것도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사실 탈모라는 게 어떤 외적 스트레스의 어떤 미용상의 문제가 될 뿐이지 네. 건강상에는 큰 어떤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또 그게 아니라네요. 탈모가 대사성 질환과 또 관련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준비하셨죠? 예, 일반적으로 그 남성 호르몬이 동맥경화증이라든지 혹은 뭐 고혈압, 당뇨 이런 그 흔히들 말하는 대사성 질환과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성인병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이 탈모 환자에서도 오히려 좀 더 증가한다. 이런 보고들이 실제로 제법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남성 호르몬과 관련을 해서 보면 이제 운동 부족이라든지 혹은 요즘 여기 있는 패스트푸드, 가공 육류, 자, 앞서 저희가 이제 탈모 치료의 약물적 치료법을 이야기했다면요. 지금부터는 이제 수술적 치료, 모발 이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 하는데요. 교수님, 이게 모발 이식이 탈모 치료의 최후 수단이다라고 생각하는 의견도 있고요. 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약간 뭐 양갈래로 나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수술을 언제 할 것인가? 예. 이게 딱 정해진 답은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꼭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언제든지 수술은 할 수 있긴 합니다. 할 수 있지만 물론 이렇게 그 진행 정도라든지 혹은 약물 치료에 대한 반응 정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이제 수술을 실제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수술을 할 때 가장 이제 근본적인 첫 번째 질문은 이식한 모발이 빠지지는 않습니까?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근본적으로 탈모의 문제는 이 밭의 문제인가? 혹은 나무의 문제인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이야기할 때는 나무가 다르다고 합니다. 이 탈모가 아무리 진행이 되는 사람이라도 여기 있는 그림처럼 이 뒤쪽의 모발은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쪽에 빠지지 않는 모발을 채취를 해서 앞으로 옮겨 심는 게 모발 이식이 될 거고요. 그렇게 이제 뒷머리를 앞으로 옮겨 심어 놓으면 뒷머리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 동안 빠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식하는 방법은 크게 우리가 요즘에는 모낭군 이식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모낭군이라는 게 머리카락을 한번 보시면 자세히 보면 한 구멍에 1개짜리도 있고요. 2개짜리도 있고 이렇게 3개짜리도 있습니다. 네. 그것을 이렇게 모낭군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이식을 할 때도 모낭군 단위별로 이렇게 분리를 하고 모낭군 단위로 이식을 하는 그런 과정을 모낭군 이식술이라고 합니다. 뒤쪽에 이 안 빠지는 부분, 이 부분의 일부를 채취를 해서 이렇게 앞으로 옮겨 심게 되는데 여기 이렇게 점무로 표시되는 부분이 이제 저희가 채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빨간색 그래서, 뒤통수 점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우리가 뒤통수 점은 이렇게 뒤꼭지를 보면 예. 뒷머리를 이렇게 만지다 보면 가장 이렇게 뚜렷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대개는 그보다 뒤쪽까지는 잘 진행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남성형 탈모의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기준점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아랫부분 이렇게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가 채취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고요. 백인이나 혹은 동양인이냐 어떤 그 인종에 따라서 모낭도 사실은 머리카락 개수라든지 혹은 모발의 두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른데요. 특히 이제 백인들은 실제로 그 동양인에 비해서 머리카락의 개수는 훨씬 많습니다. 많지만 대신에 머리카락은 좀 가는 편이고요. 이제 동양인들은 머리카락은 굵지만 밀도는 떨어지는 편이고. 그래서 이제 백인들이 그 채취할 수 있는 개수도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백인들이 좀 더 많고 동양인이라든지 한국인들은 조금 그 개수가 오히려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한 번에 한 3,000에서 4,000모 정도를 이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대개 한 2번 정도까지는 이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8,000모 정도까지는 이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이식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밀도로 하는지가 그 이마 라인을 결정하는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특히 젊은 분들은 이렇게 가능하면 좀 촘촘하게 이마 라인도 좀 많이 내렸으면 싶고 네. 많은 그런 욕심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 각 어떤 세대마다 20대나 혹은 30대나 40대마다 조금 접근하는 방식도 조금씩은 다른데요. 20대는 빠지기 전 상태로 돌렸으면 정상적인 상태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장 욕심이 크니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밀도를 이렇게 빡빡하게 심었으면 좋을까 이렇게들 많이 고민을 하는 편이지만 또 바꾸어 생각을 해보면 20대부터 진행을 하게 되면 앞으로 살아야 될 기간이 굉장히 긴데요. 네. 그 동안에 이제 탈모가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밀도를 결정하는 부분들이 이제 전문가와 실제로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밀도도 밀도겠지만 라인을 어디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탈모가 진행되는 부위와의 어떤 공백도 생길 수가 있을 것만도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앞에만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심게 되면 예. 탈모가 그 이후에 진행이 되어버리면 네. 이렇게 뒤에 공백이 이렇게 생겨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로 이게 위험한 부분이 될 것이고요. 이 이마 라인을 한 1cm 정도 더 내려버리게 되면 그 1cm에 사실은 3,000모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밀도를 결정하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발 이식에서 중요한 거는 계속 언급해 주셨지만 얼마나 잘 정착을 하는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뒤에 있는 나무를 앞에 심었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갈 수 있을지가 될 텐데요. 그러다 보면 이 기술도 계속 진화를 해오고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은 예. 어느 정도 과정에 와 있습니까? 예, 이렇게 채취한 모발을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원래 자리에 이식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발이 한번 바깥에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혈액 공급이 끊어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빨리 제자리에 옮겨 놓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모기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로서는 정말로 아주 획기적인 그런 그 발명품이 될 거고 되었고요. 아주 빠르고 그리고 이 모낭도 다치지 않고 생착률도 아주 높게 모발 이식을 할 수 있었던 게 실제로 이 저희가 개발한 식모기 덕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술이 점점점 발달을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개수를 심을 것인가 이게 이제 차츰 이제 하두가 되면서 그 전에 이 식모기들을 이렇게 단발형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10연발 되겠습니다. 10개의 모낭을 이렇게 동시에 장착을 해서 이렇게 10개를 연달아 이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발형이 계속 주고받고 했다고 하면 10연발은 10개를 연달아 이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이식하는 시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었죠. 좀 더 규칙적인 배열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기존에 있던 그 싱글 식모기하고 저희가 새로 개발한 연발형 식모기하고의 이제 시간적인 어떤 비교가 되겠습니다. 네. 하나씩 심던 것에 비해서 이제 10연발 하게 되면 훨씬 더 규칙적으로 훨씬 더 빠르게 이식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술 시간을 한 1시간 정도 사실은 줄일 수 있었고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데 환자에게도 수술 시간의 어떤 그 괴로움을 훨씬 더 줄일 수가 있고요. 그런 과정 중에서 마취약도 훨씬 더 적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의사가 겪는 어떤 스트레스 그리고 직원들과 어떤 근골격계 질환 이런 것들도 많이 사실은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발형과 연발형 네. 둘 간의 어떤 시간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한 3,000모 기준으로 봤을 때 3,000모 기준으로 봤을 때 기존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렸다고 하면 3시간. 지금은 한 1시간 반 정도면 끝나는 것 같습니다. 동영상 보는 동안 환자가 겪는 통증은 얼마나 심할까라는 생각도 네. 들었는데 어떨까요? 예, 뭐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런 영상을 보시면 예. 굉장히 두려워하시게 됩니다. 네. 저렇게 이렇게 막 피도 많이 나고 예. 막 그 아프지 않을까 막 이렇게 걱정들을 하시게 되고요, 실제로. 그렇지만 이렇게 마취하는 동안에 이렇게 그 좀 따끔하긴 하지만
수술하는 과정 중에 전혀 아프진 않습니다. 어. 아프지 않아서 뭐 이렇게 같이 이야기도 하고 심지어 농담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예. 수술 당일은 이렇게 수천 번 이렇게 찌르다가 보니까 이제 피도 좀 나고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채취한 부분에 이제 상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수술 다음 날 방문을 하시면 전체적으로 머리를 한번 감겨드립니다. 머리를 한번 감겨드리고 뒤쪽에 상처 소독도 하고 그래서 되게 두피가 보면 굉장히 혈행이 좋은 그런 조직이어서 거의 곪거나 이런 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다음날 머리를 한번 감고 집에서 머리 감는 건 대개 한 4일 정도째부터 머리를 감으실 수 있습니다. 살살 머리 감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5일 정도 되면 이렇게 됩니다. 5일 정도 되면 이렇게 말 같은 게 이렇게 까맣게 딱지 앉아서 크게 흉하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많이들 걱정하시고 저희도 이제 환자분들이 겪는 고통은 크게 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뒤쪽에 채취한 부분의 통증, 그리고 또 하나는 앞쪽에 심어서 이렇게 이마 쪽에 이렇게 진물이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서 이마나 혹은 눈두덩이 이런 부분이 좀 붓게 되는, 얼굴이 붓고 그다음에 뒤쪽에 상처 부분의 통증, 그런 두 가지 부분들이 제일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것들은 대개 한 5일 정도가 지나면 네.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보면 이 환자분이 이제 수술하고 나서 한 5년 정도 지나는 경우고요. 수술할 때 이제 그 모근이 굉장히 약하고 가느셨는데 이 뒷머리를 이식을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약물 복용 같이 하시고 해서 한 5년이 지나서 굉장히 많이 머리카락이 얻어진 것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식한 모발은 뭐 어느 정도로 삽니까? 이렇게들 표현을 하는데 생착률은 되게 잘 하게 되면 한 9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0개 심으면 90개 정도는 난다. 이렇게들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립니다. 머리카락 한 올에 울고 웃는 탈모인들. 모발 이식을 앞둔 50대 중년의 김동현 씨도 예외는 아니다. 젊은 나이에 찾아온 탈모. 그 스트레스는 20년간 그를 따라다녔다. 양복을 입어도 좀 아무래도 많이 나이가 들어 보이고 또 스스로의 만족도도 떨어지고 신경도 많이 쓰이고. 식이요법에 탈모약까지 안 해본 노력이 없을 정도. 그러나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는 낮은 자존감으로까지 이어졌고 오랜 고민 끝에 모발 이식을 받기로 했다. 하게 될 겁니다. 3일에서 5일은 바깥 출입은 되신 대로 하셔도 되고 아, 괜찮습니다. 견딜만 하다 이렇게 되게 되면 예. 하시고 잘 때 좀 불편하다 이렇게 하세요. 예. 현재 그의 상태는 어떨까? 남성형 탈모이시고요. 단계로 치면 한 3단계 정도, 한 중등도 정도의 남성형 탈모이십니다. 가운데 이마 라인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편이시고요. 양쪽으로 M자 쪽으로 이렇게 이마 라인이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머리카락 굵기도 비교적 굵은 편이시고 머리숱도 많은 편이시고 뒤쪽 두피도 아주 여유가 있는 편이시라 수술하시면 아주 결과는 좋을 것 같습니다. 탈모는 신체적인 통증을 유발하지 않지만 환자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심할 경우 일상이나 사회생활까지 힘든 경우도 있다. 동현 씨도 마찬가지. 이날 수술은 머리 뒷부분에서 털을 만드는 피부기관인 모낭을 채취해 원하는 곳에 이식하는 것. 이제부턴 시간과의 싸움이다. 이게 이식하는 시간이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술 시간 자체가 짧아지면 환자분들의 고통도 그만큼 적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머리카락이 모낭이 이렇게 바깥에 나와 있으면 혈액 공급을 못 받는 상태가 되게 되는데요. 이제 너무 오래 있게 되면 이제 다시 옮겨 심었을 때 생착률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이식할 모발의 양은 3,500여 개. 모의 방향과 각도를 고려해 정교하게 심는 것이 중요하다. 옆에 머리하고 올리고 이러려면 한 10cm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죠?
무조건 많이 심기보다 환자에게 맞는 가장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김문규 교수. 오늘 심었던 머리카락들은 대개 한 달 사이에 한번 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4개월 정도부터 다시 자라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대개 한 달에 한 1cm 정도씩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한 10cm 정도 이렇게 자라게 되려면 한 1년 정도 되게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탈모는 계속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탈모와 관련되는 약제들은 이제 꾸준하게 계속 드셔야 합니다. 탈모인들에게 한 올 한 올 자신감을 심어주는 모발 이식. 수술을 마친 김동현 씨는 모발 이식을 받은 후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 코로나도 많이 이제 완화되고 하면 수영장이라든가 좀 편하게 활동을 덜 제한적이게 다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자 환자분의 모발 이식 사례 화면을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아무래도 그 탈모는 남성들에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상담을 받거나 내지는 수술적 치료를 하시는 환자분들도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외래를 방문하는 환자분들 중에는 예. 요즘엔 차츰차츰 여자 환자분들이 그 탈모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고요. 네. 한 30% 정도는 여자 환자분들이신 것 같아요. 예. 여성분들의 양상은 좀 다르게 나타나죠. 보통 정수리 쪽에서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남성형 탈모와 여성형 탈모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남자와 여자의 탈모의 몇 가지 차이점들을 말씀을 드리면 네. 실제로 남자들은 그 남성형 탈모가 있어도 그냥 자신감 있게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그 사는 데 비해서 여자분들은 이렇게 탈모가 있으면 그 남자에 비해서 훨씬 더 상실감이 크죠. 네. 스트레스도 훨씬 더 심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또 이 유전적 원인 외에 또 다른 다양한 그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젊은 여성들 중에서 그다음에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혹은 출산이나 혹은 또 나이가 들면서 갱년기가 되면서 어떤 유전적 요인 그런 것들이 겹쳐서 이제 차츰차츰 좀 나타나게 됩니다. 여성형 탈모의 일반적으로 그 제일 특징이라고 하면 남자와 다르게 이마 라인이 무너져서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이마 라인은 유지되고 있지만 또 한 가지 문제는 오히려 이 후두부까지 남자들은 대개 이 뒤쪽에 후두부 모발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분들이 많은 편인데 여성형 탈모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후두부의 모발도 같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식을 하려고 봐도 이 후두부 모발이 건강하고 많아야지 이렇게 이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는 참 이식하기도 굉장히 힘든 경우가 사실은 많아서 여성형 탈모를 접근하는데 굉장히 남자들보다 오히려 훨씬 더 힘듭니다. 굉장히 접근하기도 힘들고요. 치료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혹은 치료에 대한 기대치도 남자에 비해서 훨씬 더 오히려 더 높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해주세요 이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네. 스트레스 많습니다. 저도. 네. 그리고 이제 그 남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피나스테라이드 제제가 여성에서는 이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뭐 복용을 많이들 하기도 하는데 해서 크게 도움이 된다는 보고는 아직 없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녹시딜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치료제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가끔은 이 젊은 여성들 중에서도 이제 탈모를 호소하면서 오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탈모가 있는 분은 실제로 이제 제일 먼저 의심을 해야 되는 것은 산부인과적으로 다낭성 난소라는 그런 증후군이 있습니다. 다낭성 난소라는 게 가장 특징적인 것이 생리 주기가 일정하지 않거나 좀 길어지거나 불규칙적인 생리 주기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좀 비만이 있거나 혹은 남성 호르몬 가다 증상, 우리가 보통 이 다모증이라든 몸의 다른 부위에 털이 많아지거나 혹은 여드름이 많거나 그리고 탈모가 있거나 그러면서 이제 초음파 검사상으로 다낭성 난소가 발견이 되면 이 중에서 한 3가지 정도가 있으면 저희가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산부인과에서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많은 부분 일단 그 미녹시딜과 같은 약물 치료를 우선적으로 하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모발 이식도 가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전적으로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저한테도 영향이 있을까 봐 살짝 고민이 듭니다. 첫인상에 영향을 미치니까 취업이나 연애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고민하는 사람들이 저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이 이제 탈모 때문에 이제 주위 시선이 너무 부끄러워서 많이 걱정된다 하시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머리가 너무 심하게 빠져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거 보니까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머리가 자꾸 빠지니까 자신감도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 어른들이 이제 탈모 때문에 고생을 좀 하셔가지고 뭐 시술이나 수술도 많이 받으시고 관리를 하는 걸 좀 봤습니다. 대부분 약 먹지 않나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방 차원에서 이제 탈모 샴푸를 쓰긴 합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 탈모 때문에 탈모 샴푸를 쓰시는데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삭발까지 고민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고무콘을 먹으면 탈모 예방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원형 탈모가 생기는데 일반 탈모와 치료 방법이 같나요? 원형 탈모와 남성형 탈모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남성형 탈모는 첫 번째는 유전, 두 번째는 남성 호르몬, 원형 탈모는 그야말로 과도한 스트레스일 경우에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면역 세포가 머리카락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기전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원형 탈모의 치료는 이 면역 세포가 모근을 공격하지 못하게 면역 세포의 공격력을 좀 떨어뜨려야 됩니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고 하는데요. 면역 반응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는요, 시청자의 궁금증을 다 모아와 봤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도 다들 잘 맞고 계시고요. 예. 그런데 대구에 사시는 한 분이 백신을 맞고 난 뒤에 머리가 빠지더라, 탈모 현상이 일어나더라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정말로 생길 수도 있긴 합니다. 우리가 백신에 의한 일종의 면역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 생기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백신을 주입하게 되면 이제 면역 반응이 우리가 생기고 그렇게 생겼는 항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면역 세포들이 머리카락을 공격하게 되는 원형 탈모하고 비슷하게 혹은 그렇게 되는 경우에 탈모가 생길 수는 있긴 합니다. 백신을 맞고도 탈모가 생긴다고 하면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다 회복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20대 남성의 사연인데요. 네. 벌써 이렇게 탈모 예방약을 복용하고 있대요. 이분이 이제 건강 관리를 위해서 네. 그 집에서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을 이렇게 키우고 있대요. 네. 자기 몸매를 좀 멋있게 가꾸기 위해서 네. 근육 보충제를 먹으려고 하는데요. 혹시 근육 보충제랑 네. 탈모 예방약이랑 이 충돌하지는 않는지 이게 궁금하다고 하네요. 근육 운동을 한다든지 하면 근육이 잘 만들어집니다. 약을 먹어도 근육이 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단백질 보충제 부분인데요. 네. 그 중에 일부는 또 남성 호르몬이 포함되어 있는 보충제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백질 보충제를 먹겠다, 마음 먹으면은 곧 살펴봐야겠네요. 잘 살펴봐야 되고요. 일률적으로 단백질 보충제는 된다,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그것을 잘 살펴서 드시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또 한 명의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 M자 머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M자 탈모가 네. 이렇게 진행된다고들 많이 하는데, 그래서 모발 이식을 고민하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조사해보니 모발 이식을 할 경우에는 그 모발이 곱슬머리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네. 사실입니까? 모발 이식을 하고 나서 맨 처음에 머리카락이 자라날 때 이제 수술하는 과정 중에 어느 정도 트라우마를 받거나 그런 과정 중에 이제 머리카락이 처음 자랄 때 약간 곱슬머리로 자라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개는 한 1년 정도가 지나면 다 이제 펴지고 네. 회복이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 조금 잠깐 예. 이렇게 곱슬머리 형태를 가질 뿐이지 원래 자기 모발의 형태로 돌아간다는 거군요. 예, 탈모는 예방될 수 있고 치료될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을 하고요. 그리고 전문가에 의해서 아주 적극적인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예. 전문가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탈모는 대사성 질환과도 연관이 있음을 말씀드렸는데요.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식습관 개선이 필요한 이유, 이곳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탈모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도 함께 알게 됐습니다. 네. 오늘 유익한 정보 전해주셨죠. 모발 이식센터의 김문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년 정도 전에 이제 수술을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고, 물론 이제 수술하면서 약물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해서 하게 된 경우인데요. 한 50대 초반부터 치료를 시작하시게 된 것 같고, 지금은 50대 중후반이 되셨는데, 그분께서 하셨던 말이 딱 있는데, 뭔가 하면 자기 아들이 아버지 수술하시고 탈모 치료하는 걸 보니까 그전에는 아버지처럼 똑같이 탈모가 될 거라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수술하고 탈모 그 약을 복용을 하시고 보니까 그전처럼 탈모 없는 것처럼 되셔서 훨씬 더 좋아지셨다고, 저도 이제 고민 안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분이 아주 생각에 많이 남습니다. 좀 더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앞으로 개발하는 것이 제 첫 번째 목표이긴 합니다. 그리고 좀 더 큰 목표를 가지자면, 아직도 근본적으로 남성형 탈모의 원인을 찾지는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남성형 탈모의 근본적인 원인을 그걸 연구하는 것이 사실은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모발 이식하면서 많이 즐겁습니다.